한국의 가구의 자산 비중을 따져봤더니 이 70%, 80%, 90%가 부동산인 경우가 되게 많고 현금성 자산은 되게 적다라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10%, 20%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특히나 나이 든 고령 가구의 경우에는 이 집은 비싼데 쓸 돈이 없어서 이 생활비가 없어서 허덕이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월 뭐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도 그런 것들을 수용을 못 한답니다. 근데 이제 당장은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이런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지금 현재 한창 이렇게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들은 이제 앞으로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아마 바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모습은 그다지 우리의 삶에 이롭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현금성 자산을 잘 확보하고 그 현금 흐름을 계속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그래야 우리네 삶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딱딱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나누고 분산하고 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더 많이 듭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그 급전에 대응하려면 비상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급하게 써야 될 돈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것보다 자기네 통장 계좌에 있는 돈 꺼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생각지도 못한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실직 한다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크게 아프다 그러면 돈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그 돈 들어갈 일에 대응하려면요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죠.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죠. 없으면요 대출 받는다 그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건 너무 안일한 생각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현금성 자산, 이 부동산에만 너무 몰려있는 이런 이 자산 구성은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더 확보하고 사는 게 삶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현금성 자산을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노년의 삶도 좀 행복할 수 있을지 좀 여유로울지 아니면 빡빡할지가 정해진다라고 하니 잘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 최대한 고배당 우량주를 좀 잘 선별해서 갖고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KTNG, 담배인상공사, 강원랜드, 맥쿼리 인프라, 한국셀석유 뭐 이런 주식들은 되게 이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이 주식들입니다. 그런 우량주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SK도 괜찮고 향후 주가 상승 여력과 이 배당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큰 주식들 SK나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도 가지고 있으면 꽤 우리 삶에 큰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이마트도 지금 뭐 6만원 중반대에 주가를 내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와이프 계좌로 이마트를 30만원한테 사서 지금도 이제 엄청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마트도 내수를 기반으로 한 이 기업인데 정영진이 사고 쳐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이 알짜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마트도 눈여겨보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량주를 계속 보고 또 구이자를 주는 채권들 대기업 위주의 채권들도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공부를 해서 어떻게 좀 운영하는 게 좋을지 이제 갖춰 나가는 것들 따져 나가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뭐 작은 소일거리 삼아서 할 수 있는 부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더 벌어들이면 그게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그걸로 뭐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모이면 1년에 200이 되고 300이 될 수 있다라는 거. 1년에 200, 300만 원이 적냐라는 겁니다.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이 매달 이 통장 잔고가 없어서 이 마이너 통장 쓰거나 아니면 이 빚내 가지고 쓰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더 벌어서 이 부업해서 알바해서 이 통장에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든든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성 자산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갖춰 놓으면 꽤나 삶에 있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시대 2025년에는 24년보다는 좀 자산이 좀 더 늘어나고 사람들의 삶도 좀 더 좋아졌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약도 필요하고 좀 더 돈을 더 벌 궁리도 해야 되고 머리를 많이 쓰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좀 더 우려스럽고 좀 더 염려되는 것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 그것도 명심하고 지내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든 생각과 다른 돌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조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 확보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헛돈 쓰는 건 이제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렇게 절약하고 아껴서 이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가면 그 재미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돈을 넉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를 붙여야 된다라는 것. 그 돈 모으는 재미를 붙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이 노년의 삶이 풍요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나중도 그러고 여유롭게 좀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험한 시대, 꽤나 기댈 데가 없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의 노력, 나의 땀에 기대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며 사는 걸 적극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